자, 복잡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부모와 자녀를 합해서 6명을 원형 배열할 건데요. 첫 번째로 부모가 이웃하는 경우를 볼게요. 자, 일단은 이웃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 이웃하는 건 한 명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엄마, 아빠를 하나로 얘를 한 명으로 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한 명으로 보면 지금 내가 몇 명이 있는 거냐? 부모 한 명하고 자녀 4명 합해서 총 5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5명을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원순열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원순열 한다는 건 희생순열 하나 꽂고 5명에 대해서 순열, 나머지 순열 하는 거니까 희생순열 꽂고 나머지에 대한 순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4팩이 나올 건데요. 이게 지금 부모를 한 명으로 보았을 텐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웃 내부 순열해야 되죠. 내부 순열을 해야 돼요. 그럼 이웃이 지금 엄마, 아빠 이 2명이니까 2명의 내부 순열은 2팩. 그래서 4팩 곱하기 2팩인데 쌤이 구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원순열을 한 다음에 내부 순열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다음 유형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부모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할 것은 일단 먼저 첫 번째, 솔루션 첫 번째예요. 이웃 가능한 걸 어떻게 순열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웃 가능한 자녀 4명을 원순열할 겁니다. 이렇게 원형이 있었을 때 자녀 4명을 자녀 이렇게 4명을 원순열한 거죠. 식으로 쓴다면 4명 중에서 1명을 희생순열로 꽂고 나머지 순열을 한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자녀 사이에 누가 오면 돼요? 부모가 오면 되죠. 그럼 지금 몇 개 자리 있죠? 이 4개의 자리. 자, 이 4개의 자리를 부모한테 어떻게 나눠주면 되겠죠. 2명이 부모한테 나눠준다라고 하면 4P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3팩 곱하기 4P이고 쌤이 이 구조 원순열 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식 자체는 그대로 써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가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왜 이렇게 하죠? 라는 궁금증이 말이 잘 안 되죠? 궁금증이 있으면 앞에서 순열 유형 정리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순열 유형 정리 안에 다 그런 이유를 설명해놨고 그걸 기본적으로 습득해야지 원순열에서 나오는 요 개념 하나만 추가된 거거든요. 요 관련 유형들도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예제요. 자, 다음 예제는 부모가 마주보는 경우인데요. 이거 우리 앞에서 순열 유형에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그 문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부모가 마주봐야 된다는 특별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자,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내가 부모님이 마주봐야 되니까 특별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먼저 자리를 잡아줘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원순열이니까 아빠 자리를 이렇게 하나 선택할게요. 지금 이 아빠가 지금 뭘 역할한 거냐면 희생순열. 희생순열의 역할을 좀 해준 겁니다. 아빠를 희생시켰어요. 그러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엄마는 지금 마주보라고 했으니까 자동으로 어디 결정되냐? 여기에 엄마의 자리가 이렇게 자동 결정이 됩니다. 아빠 맞은편에 무조건 자동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보세요. 아빠 희생순열이니까 그냥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는 아니면 아빠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6자리였는데 그게 회전하 1차 하는 게 6개니까 1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빠는 한 가지 경우였고요. 그리고 그걸로 순열을 깨줬어요.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맞은편 자리라고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다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자녀가 뭐 하면 돼요? 자녀는 나머지 순열할 거예요. 자, 나머지 순열할 때 자녀는 그냥 여기 이미 원순열을 깨놨기 때문에 요 네 자리에 그냥 자동 순열하면 돼요. 4팩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는 아빠 자리 곱하기 엄마 자리 곱하기 자녀 자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4팩이란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쌤이 지금 쌤 1 곱하기 1을 왜 쓰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확통 부분 자체가 식만 보면 내가 뭘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빠 자리, 엄마 자리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식을 좀 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자, 부모 사이에 한 명의 자녀가 있는 케이스인데요. 자, 이 친구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아빠를 먼저 자리를 잡겠습니다. 아빠 여기 딱 자리. 그래서 아빠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냐면 희생순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순열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버지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남은 자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을 건데 지금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 한 명의 자녀가 있으니까 사실 아빠 옆에 한 칸 바로 띄고 엄마가 있어야 돼요. 아빠 옆에 한 칸 더 띄고 엄마가 있어야 돼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어머니의 자리는 몇 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엄마 자리 2가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순열 다 깨졌으니까 세 번째로 뭐 하면 돼? 나머지 순열. 그래서 원순열 깨졌으니까 나머지 이제 네 자리를 어떻게 자녀 4팩하면 돼서 1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4팩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이제 그 케이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건에 맞게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자, 또 복잡한 유형 또 볼게요. 자, 또 복잡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쌤이 또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지금 네 쌍의 부부를 원형으로 배열을 할 겁니다. 그럴 때요, 부부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보면 이웃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 명으로 보기로 했죠. 그러면 A 부부, B 부부, C 부부, D 부부가 한 명처럼 취급되면 부부를 각각의 부부를 한 명처럼 취급하면 그러면 지금 4명이 있는 것이고 그 4명을 내가 뭐 할 겁니다. 원순열 할 겁니다. 원순열. 그래서 원순열 한다는 건 내가 4명 중에서 1명을 희생순열로 꼽고 나머지 순열을 한다는 거라 했죠.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웃 내부 순열 해야겠죠. 이웃 내부 순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부가 4쌍이니까 A 부부 순서, B 부부 순서, C 부부 순서, D 부부 순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귀찮으니까 2팩의 4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1팩 곱하기 2팩의 4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부부끼리 마주보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딱 그려가지고 자, 이제 이걸 한번 같이 해결해 볼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순열 문제를 풀 때 그냥 공식으로 대입해서 팍 풀면 될 거라는 이제 그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직접 다 상황을 케이스를 만들어 가면서 해결해야 돼요. 쌤이 편의상 부부 A, 스몰 a 이렇게 부부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라고 이 부부의 8명을 표현했습니다. 요즘은 라지 A가 여성이고 스몰 A가 남자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쌤이 하나씩 해볼게. 라지 A의 자리를 결정해볼게. 자, 라지 A의 자리를 결정하면 자, 여기 8개의 자리 중에서 라지 A 자리를 딱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뭐야? 희생순열 역할이에요. 한 가지입니다. 왜? 희생순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부부가 마주보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결정되냐면 스몰 a 자리가 결정됩니다. 라지 a의 자리를 결정하면 스몰 a 자리가 자동으로 어디? 여기 마주보는 곳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다음 계속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자, B의 자리를 결정해 볼게요. B의 자리는 이미 원순열이 깨졌기 때문에 남은 6자리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그러면 6자리 중에서 하나 고릅니다. 됐죠? 그럼 만약에 B가 여기 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스몰 b는 바로 맞은편이라 했으니까 자리가 결정되죠. 그래서 여기서 스몰 b의 자리가 결정됩니다. 자리 결정. 자, 이번에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라지 C의 자리를 결정해 볼게요. 자, 라지 C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얘는 실제로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 중에서 자리를 결정한 거니까 4가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스몰 c의 자리가 바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건 셀 필요가 없죠. 한 가지니까 어차피 맞은편역이 스몰 c가 결정되겠죠. 자, 네 번째로, 그럼 이제 라지 D는 두 자리 있죠. 그 라지 D의 자리 결정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몰 d의 자리 결정이겠죠. 스몰 d의 자리는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답은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2 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입체도형 문제 하나 다뤄볼게요. 자, 정육면체에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내가 A 색깔을 칠할 건데 지금 사실 우리가 회전하는 경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 수도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다 생각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자, 이 빙글빙글 돌 수 있는 회전을 일치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니 내가 한 면을 결정하면 회전하여 일치할 수 있는 경우가 6가지가 있으니까 자, 이 A가 희생순열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하나를 희생순열로 꽂았고요. 그리고 자, 마주보는 곳, 여기 마주보는 자리, A의 마주보는 자리를 결정할게요. 자, 마주보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가 올 수 있겠죠. 남은 색깔 5가지. 그러면 이제 4가지 색깔이 남았는데 이 4가지 색깔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빙글빙글 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가지 색깔이 남은 4가지 색깔이 뭐 할 수 있죠? 원순열하죠. 그래서 4가지 원순열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4-1 팩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1 곱하기 5 곱하기 4-1 팩이라고 식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입체도형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너무 이거에 지금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원순열은 유형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복순열로 다시 해보도록 하죠. 끝!